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 단체가 지금 이 사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토스의 예로 들어서 금융이 쉬워지게 하는 서비스라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 거냐라는 얘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건 특히 이제 그런 속설이 되게 많은데 SNS와 관련해서 짧아야 된다, 빨라야 된다. 예를 들면 유튜브 관련해서 특히 그런 이제 책들이 되게 많죠. 막 이렇게 보면은 앞에 5초 안에 모든 내용을 다 결정 지어야 한다, 이런 방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편견에서 약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야 할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 단체가 무슨 메시지를 쓸 건지에 대해서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것도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영리기업의 사례를 더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 이게 다른 이유는 아니고 화질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동원참치에서 하는 광고예요. 그래서 이 광고가 뭐 15초, 30초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보면은 참치 말고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계속 참치만 얘기를 하고 정말 그냥 참치라는 두 글자를 15초 내내 이야기하다가 광고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모두가 다 그 상품이 뭔지 알고 동원 참치 통조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치라는 두 글자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아 그렇지 참치지 맛있겠네 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짧은 게 되게 유용하고 유리하기는 해요. 그런데 옆에는 이제 텀블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펀딩을 할 수 있는 뭐 책을 만들어서 펀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스티커나 배지를 팔기도 하고 가방을 팔기도 하고 이런 펀딩 플랫폼인데요. 여기 텀블벅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시면 생각보다 홍보하는 게시물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뭐 이거 다 읽는데 뭐 5분, 10분이 걸릴 정도로 길고 엄청 자세하게 구구절절하게 목적도 설명하고 기능도 설명하고 내용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보면 빠르지도 않고 또 너무 길고 짧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메시지인가? 라는 고민이 들지만 이 텀블벅에선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은 이 텀블벅을 통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뭐 서비스를 체험하기도 하고 다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텀블벅에서도 책을 판매하는 경우들을 저는 유심히 봤었는데요.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정말 길고 이게 미괄식이라고 하죠. 앞부분에 주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뭐뭐뭐뭐뭐뭐 해서 우리는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사요. 왜냐하면 텀블벅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짧게 1분 보고 30초 보고 무언가를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번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번 보고 여러 번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 서비스를 구매할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럴 땐 사실은 더 길고 자세하고 약간은 뭔가 너무 투머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짧게 설명할 수 있는지 길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짧고 긴 것을 결정하는 건 맥락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사업의 목적과 이유와 형태를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상이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면 사실은 깔끔하게 캐치프라이즈를 만들어서 짧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만약에 꽤 전문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실은 속도를 포기하고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텀블벅 말씀을 드렸는데 비영리에서 홍보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냥 이런 메시지의 전달 방식에 대한 예시를 넘어서 무언가 프로젝트 홍보를 하실 때 텀블벅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홈페이지 안에서 주어진 플랫폼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건지에 대한 나름의 경연장과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텀블벅 안에서.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메시지의 기승전결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되게 많은 참고 자료가 있고 그 참고 자료들이
텀블벅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먹히겠다 싶을 만한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텀블벅이 뭐 특정 이슈에 대한 많은 관심이나 이런 쪽으로 해석이 많이 되긴 하지만, 저는 어쩌면 마케팅이나 홍보를 공부하는 장소로서도 되게 의미 있지 않나? 실제로 저도 막 이제 저희 세미나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뭐 컨설팅을 홍보하거나 할 때 되게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써야겠다, 이런 이미지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메시지는 어떻게 전략으로 짤 거냐를 놓고 봐서는 저는 아주 명확한 화자와 대상 설정, 그리고 반복적인 인터뷰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마케팅 용어로서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을 약간 뭐 가상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한 명 설정을 해놓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서비스나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대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그 상대에게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글 쓰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글 쓰는 걸 배웠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매번 하셨던 말이, 네가 네 사촌 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말로 설명하는 걸 항상 목표로 하고 글을 써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홍보에 있어서 되게 딱 들어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조카나 사촌 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명확하게 대상을 설정해 줬을 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막 전 되게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냥 20대 대학생보다는 뭐 서울의 동쪽 지역에서 혼자 살면서 뭐 운동을 좋아하는 무슨 대학생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홍보 전략을 짜자 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문장을 쓰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카드뉴스를 만들었을 때 순서를 구성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메시지가 너무 긴 것보다는 메시지가 짧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 분들은 대략적으로 활동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어떠한 집단이 우리는 조금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예 활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비영리 영역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언어를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비영리에서 자주 쓰는 언어들을 되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활동가들이 평소에 쓰는 언어 습관들을 약간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건데, 이거는 명확하게 글씨로 써서 합의해서 남겨놓지 않으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한 방식으로 말하게 되고 또 익숙한 방식으로 쓰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몇 살에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건지를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그 대상을 실제로 찾아내고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페르소나, 뭐 중학교 2학년에 충청도의 어디서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어떤 중학생을 대상으로 삼아서, 페르소나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게 변화할 거기 때문에, 뭔가 딱 하나를 정해서 우리의 대상은 이거고 우리의 목표는 이거니까 이대로 하자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중간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확인을 해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도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영상을 많이 보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빠르게 실패를 하고 조금씩 바꿔나가 줘야만 오히려 더 일관되게 메시지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확실하게 하나로 정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제는 되게 하나로 정해서 그걸 밀고 나가야 되지만,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은 계속 한 번 올리고 피드백을 하고 한 번 올리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으로 바꿔줘야
일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막 겪었던 경험인데, 그 아까 부천역에서 제가 실제로 오프레인으로 발로 뛰었을 때 청소년들의 반응이 제일 좋았고 가장 많은 참여자가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도, 근데 그걸 정하기 전에는 처음에 청소년은 역시 SNS를 많이 한다 라고 해서 그냥 SNS로 일단 무작정 게시물을 올렸는데, 사실은 거의 뭐 목표로 했던 사람 중에 5% 10%밖에 모이지 않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바꾸지 않으면 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완결성을 약간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음에 설정해놨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뭔가 완결성이 있는 거는 약간은 내려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히 막 우리는 이제 인스타가 잘 나가서 인스타를 해보기로 했으니까 인스타로 가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인스타가 반응이 없으면 인스타를 약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과 단체의 브랜딩을 하는 홍보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빠른 피드백과 빠른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반면에 단체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팬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조금 결과가 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그런 속설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마케팅, 막 홍보는, 사업은 기획이 70%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무조건 맞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획이 70%라는 이야기는 꽤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일을 하는 당사자가 제일 덜 지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정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 실무자가 이런저런 홍보 전략과 홍보 수단들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주요하고 결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개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언어인데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애를 써서 좋은 컨텐츠와 좋은 퀄리티를 만들기보다는 일단은 가볍게 쉽게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게 이 최종 목표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되게 거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드뉴스도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너무 디자인을 철저하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올려보는 거죠. 그게 올리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게 너무 좀 우리 단체 이미지가 그래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꾸준히 한다는 것에 이제 관심을 두고 더 애정어린 눈으로 보실 분들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공략집을 보고 저는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거는 작은 비영리 단체이실수록 조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규모가 있고 꽤 후원금이 많은 비영리 단체가 아닌 이상 홍보를 전담하는 인력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단체에서 가장 SNS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약간 홍보 일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사실 SNS에 관심이 있는 것과 홍보의 전략을 짜고 메시지를 고민하는 것은 약간 다르잖아요. 내가 셀카를 찍는 걸 좋아해서 인스타에 내가 셀카 사진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내가 인스타그램의 전문가는 아니고,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쓴다고 페이스북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자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면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이런 거는 사실 또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비영리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단체마다 그리고 사업마다 너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사실상 없다고 느껴져서 따로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다만 어떠한 측면이 있냐면, 전문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야 어떤 고민을 나누는 장을 갖는 것, 그런 점에서 공략집을 본다라는 되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 같은 것들도 너무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가져왔는데 사실 더 많고요. 그래서 제가 슬로우크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 저희와 비슷하게 마케팅이나 홍보를 이제 도와주는 곳인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슬로워크의 뉴스레터는 사실 비영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는 이제 뉴스레터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영리 IT 지원센터는 이제 이 사업을 준비해주고 계시기도 한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게 많고, 사실 저는 또 제가 지금 이 홍보 강연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이 그렇게까지 잘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도 약간 이제 맨날 잘 모르겠는데 이제 블로그나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이제 누구나 데이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있는 업계 전반에 뭐 어떤 방식의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에 되게 좋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단체에서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을까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베타 컨설팅은 사실 저희 이제 팀 베타의 어떤 사업자 등록이 된 이름이고요. 저희는 조금 메시지나 아니면은 컨텐츠 전략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참고할 만한 모델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되게 흥미로운 곳인데 특별히 한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뉴에이즈라고 하는 이제 단체인데, 생긴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주 이제 신생 단체인데 홍보를 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일단 뉴에이즈라고 하는 단체를 설명을 드리면, 지방선거와 같은 이제 선거에서 2030의 정치인들이 비중이 세대 균형보다는 낮다. 2030이 실제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2030 지역 정치인의 비율이 낮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단체고요. 이 단체가 되게 재밌는 점은 끊임없이 참여자를 호응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홍보 플랫폼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사실은 홍보하는 관점에서 엄청 특이한 지점이기는 해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단체가 만들어낸 홍보 콘텐츠가 아카이빙이 안 된다는 점에서 약간 이게 아쉬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역이용해서 참여자들이 자신이 쓴 말들이 이렇게 영구적으로 남지 않는다. 그래서 난 좀 편하게 말해도 된다 라는 느낌을 주면서 끊임없이 한 줄 평을 남겨달라, 한 문장으로 설명해달라, 당신의 느낌을 한 단어로 얘기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계속 호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단체와 연결된 사람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저도 여기 이제 여기서는 캐스팅 매니저라고 불리는 일종의 회원인데, 캐스팅 매니저의 수가 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 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도 어쩌면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BTS입니다. 네, 아주 이제 최근에도 그래미에서 이제 무대를 하신 아주 엄청난 아이돌 그룹인데,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은 BTS가 지금은 이제 너무 월드스타라 그냥 뭐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출연을 하면은 그냥 모셔가는 이제 수준이지만, 처음에 성장하게 된 과정이 비영리 단체가 성장한 과정과 약간 유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어요.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한 아이돌 그룹이거든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돌들의 어떤 홍보 방식이라고 하면 앨범이 나오고 예능이나 아니면은 음악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을 해서 팬을 만들고 이런 과정인데, 여기는 지금은 많이들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실시간이나 아니면은 꼭 라이브가 아니어도 멤버들끼리 일상적인 그냥 대화를 하고 그냥 같이 놀고 이런 것들을 방송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뭔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이나 내용으로 연출을 하기보다는 BTS의 팬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소위 말하는 덕후들이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방식으로 딱 그 팬클럽에게 집중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게 별로 팬들만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고 지금의 BTS까지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되게 홍보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이게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런 플랫폼을 다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지만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가장 힘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거를 하는 경우, 그렇게 할 때가 단체만의 특색이 더 잘 살아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 더 잘 남는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비영리가 디지털 마케팅 역량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떠한 단체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한다는 건 그 단체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비영리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잘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SNS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자체적으로 기술에 접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좋고 재밌는 것이 있으면 요즘은 다 알아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컨텐츠를 우리가 잘 만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슈를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비영리 디지털 마케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건 홍보를 하는 실무자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어떻게 하면 꾸준히 실천을 할 수 있는지가 제일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 일을 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 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대표님들께서도 보셔서 홍보 실무자님들의 말을 조금 더 믿어주시고,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밀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꾸준히 올린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홍보를 하다 보면 처음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예상만큼 반응이 좋지 않고 뭔가 조금 실망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방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현재의 비영리로서는 처음에 기획과 전략을 충분히 고민해서 천천히 시작한 후에, 그 후에는 좀 믿어주고 꾸준히 진행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어떠한 홍보도 저는 시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운영을 할 때 있어서 그냥 계속 올린다가 아니라 몇 회로 일단은 끊고 반응을 본다, 그리고 그 몇 회 동안은 꾸준하게 믿어준다, 이런 방식의 전략들이 안정감을 주고 실무자가 지속 가능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홍보를 하더라도 주기를 정하고 쉬는 순간들을 정해서 기획과 메시지를 점검할 수 있는 텀을 만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달 동안 일관된 메시지로 홍보를 했으면 한 1, 2주는 쉬면서 메시지 점검도 하고 새로운 메시지와 기획을 만들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들이 디테일하게는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후에 영상 컨텐츠나 뭐 PPT 컨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텐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기술의 발전을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클럽하우스도 오래 생겼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클럽하우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의 발전을 완전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되게 빨라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단체가 합의한 방식으로 대상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셔서 편안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